돌아와 축제를 갖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뭔가 마음에 상처로 있는 날. 오늘은 이제 파축을 법회가 끝나면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법문을 길게 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 욕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잠깐 빨리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축은 무슨 밑작업이 필요하냐? 팥을 삶아야 돼요. 그리고 팥 삶은 것을 으개야 돼. 으깨고, 그래서 팥물을 내려놓고 또 하나가 이제 새알을 부벼야 돼. 어제 49절 막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법당에 있었고, 무사님들이 다 끝나니까 그 작업도 다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보살님들이 우리 미타방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새벽 1시부터 불을 떼가지고, 큰 불을 떼가지고 팥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저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팥죽을 졌어요. 그게 젓는 게 힘들다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선수가 새벽 2시에 7명인가 8명인가 벌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첫 솥을 끓이고 나니까 저보고 들어가서 좀 주무시라고 그러시는데, 그럴 바에는 뭐하러 나가라고 그러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지. 또 나가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졌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가니까 선수가 10명 가까이 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팥죽은 우리 관원사의 가마솥 동지 팥죽이죠. 군불로 떼는 가마솥 동지 팥죽. 아마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가스불로 하고, 또 가마솥이 거의 없어지죠, 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원사가 팥죽 맛있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새솥인가 끓였어요. 첫 해 왔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나가서 졌죠.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때는. 그 다음 해에 내솥인가 끓였어요. 내솥인가 끓이고. 근데 이제 팥죽이 맛있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나 있었겠죠. 나 있었는데, 이제 팥죽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작년에는 6솥을 끓였어요. 6솥을 끓였는데 남아가지고 올해 5솥을 끓였다고. 5솥을 끓였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팥죽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기 엿이 있어요. 엿도 오늘 3일 동안 기도한 엿이에요. 저 엿을 딱 먹으면은 학생들은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 중에 또 엿 만드는 보살님이 있으셔가지고 직접 만든 엿이에요. 산 엿이 아니고 만든 엿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가 입춘대기 이 그림은 이제 우리 깨침지에 보면 아원 스님이 그림을 그려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거예요. 쓴 건데 이게 100장밖에 안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저는 오늘 뭐 한 100명 좀 안 오지 않으실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100명이 넘게 온다네. 한 180명 가까이 오신다는데,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은 빈정상하니까, 그렇죠? 제가 딱 약속을 오늘 준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또 많이 와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니까, 바로 다음 법회 때, 바로 다음 법회가 보름 법회죠. 보름 법회 때 제가 오신 분께 무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일 동안 동지기도도 해놨는데 또 계속 보름 법회까지, 보름 동안 법회하면은, 이것만 가져가면은 무수대통입니다. 동지 법당에 한 100명이 좀 안 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지의 유래는 중국의 진나라 때부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나라 때 공공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공공이라는 이름의 애가 있었는데, 이 애는 문제아예요. 문제아. 요즘으로 치면은 문제아예요. 그래서
온갖 나쁜 일을 혼자서 다 하고 다녀. 나쁜 일이라는 나쁜 일은 다 하고 다녀. 무슨 나쁜 일이 있는지. 다 익은 호박에 말뚝박기.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만삭인 사무 배차기.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나쁜 일은 다 하다가 일찍 죽어버렸어.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천년두를 옮기는 귀신이 됐어요. 근데 이 공공이라는 애가 살아생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겠어요? 팥이었겠죠. 그래서 팥죽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천연두를 없애고자 이렇게 뿌리고 나눠주고 그것이 이제 동지 때 했다. 그래가지고 동지 팥죽이 유래가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죠. 역사는 아닙니다. 네, 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 시대 때 선덕여왕, 신라 통일신라죠. 신라 시대 때 선덕여왕을 사모한 사람이 남정네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직이라는 남정네가 있었는데 잘 믿기지는 않아요. 선덕여왕 여왕인데 그래도 여왕인데 사모한다고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사모하니까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믿기지는 않아요. 어쨌든 선덕여왕을 사랑한 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덕여왕이 이제 경주, 그때는 경주가 수도였죠. 그때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경주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경상도 우리 사투리가 그때는 서울말이었고 서울말이 사투리였어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은 이게 정통 서울말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주 황룡 9층 탑이 있었죠. 황룡사에 선덕여왕이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찰나에 와가지고 이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선덕여왕님, 제가 선덕여왕님을 사랑하니까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부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선덕여왕이 아예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고 바람 맞았다 그랬죠. 선덕여왕한테 바람을 맞은 직이라는 총각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파기가 됐죠. 파기가 돼가지고 불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팥죽을 끓여서 먹고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문사를 갔죠. 보문사를 철야기도로 갔어요. 그쵸? 가신 분이 거의 안 계시가 보네. 우리가 버스 한 대로 갔어요. 버스 한 대로 갔는데 보문사에도 이 팥죽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철야기도를 백중이 끝나면은 일주일 뒤에 같이 철야기도를 가요. 보통은 이제 설악산을 가죠. 설악산을 가서 봉정암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 그게 우리 전통이었어요. 회주 스님 있을 때부터 전통이었는데 근데 이제 회주 스님께서 청계사를 이제 불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서 좀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에 가서 철야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청계사 말고 설악산 말고 제가 온 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문사를 갔는데 보문사에는 무슨 그게 있냐면은 1892년이면 최근이에요. 조선 말이죠. 조선 말이에요. 1900년도쯤 올라오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점령이 되고 하니까 식민지가 되고 하니까 조선 말이에요. 조선 말에 동짓날인데 보문사 공양주 스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팥죽을 끓이려고 보니까 불이 다 꺼져버렸어. 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상심에 빠졌어요. 이게 불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도 불씨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울었어. 스님이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마을로 가서 이제 불씨를 얻으면 되는데 마을까지 갔다 오면은 점심때가 돼버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는 이 죄를 어떡할꼬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부엌에 가보니까 부엌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부처님 값이다.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팥죽을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다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팥죽을 다 올리고 대중들도 팥죽을 다 먹고 이 스님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어느 노인집에 가니까 노인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보문사에서는 새벽부터 애를 보내가지고 불씨를 어두게 했냐. 애가 손발이 차가지고 벌벌 떠니까 내가 팥죽을 한 그릇 먹였다. 그 팥죽을 다 먹고 불씨를 얻어갔는데 애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님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문사에는 동자승이 없어요. 애가 없었던 거예요. 동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와리벙벙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이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스님이 석굴안에 나한상이 있어요. 돌로 된 나한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철야기도 가서 처음 봤어요. 나한상 중에 한 분이 이 가에 팥죽이 묻어 있었다. 그런 전설인 것 같죠. 사실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팥이라는 것은 콩과 함께 사포닌이 많아요. 사포닌이라는 게 어떤 성분이냐면은 인삼하고 산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요. 피를 맑게 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그리고 심장병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고 항산화 물질이 있죠. 만병통치약에 가깝죠. 근데 기름을 상당히 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으면 너무 많이 먹거나 하면은 이게 위장에 좀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좀 안 좋고 그리고 생목이 올라오죠. 생목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콩과 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를 맑게 해서 옳은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에서 좋은 쪽으로 갈 거냐 나쁜 쪽으로 갈 거냐 이 판단에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은 좋은 복이 오고 운이 오는 거죠. 그래서 팥죽을 동짓날 이렇게 먹으면은 병마가 사라진다. 이제 피가 맑아지니까 온갖 병마가 다 사라지겠죠. 병마가 사라지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해서 복이 오고 운이 열리게 된다. 오늘 다들 팥죽 드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대운이 열리는 그런 한 해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리 마쳤죠. 한 15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빨리 마쳤는데 공지 하나 있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에 행사로 대중공양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스님은 우리 관운사를 창건한 스님이시고 저희 연사 스님은 할아버지 스님의 상자죠. 할아버지 스님의 상자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스님의 손자죠. 제가 실제 손자가 아니고 법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손자는 아는 분도 방금 있었을 거예요. 실제 손자는 아니에요.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연사 스님은 지금 해인사의 선원장이세요. 해인사 선원장. 그리고 방장 바로 아래자리에요. 유나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선원장이 조금 유명하고. 유나이면서 선원장이신 효담 스님이 안거를 들어갔어요. 안거를 들어가서 그 선언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상자인 제가 상자의 도리로서 대중공양을 매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중공양을 간 공덕은 뭐와 같냐 하면은 백중을 지낸 것과 같아요. 백중은 조상님들을 천도를 시키는 공덕이 있죠.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몸이 내가 아니고
몸 이전에 마음으로서의 본래 자리가 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천도의 힘이라는 것은 영가님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몸 이전에 마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곧 천도가 돼요. 그래서 생전예수제라는 것이, 스님들은 천도제도 지낼 필요가 없고 생전예수제도 필요가 없는 것이, 스님들이 깨달은 그 자리가 바로 천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본래의 자리를 깨달으면 천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백중을 올리면은 천도에 그런 공덕이 있듯이, 대중공양을 가면은, 혹은 대중공양에 대중공양금을 동참을 하면은 그렇게 스님들의 공덕을 빌리는 그런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편안해지고 천도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 10일 토요일에 해인사로 대중공양은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제 거의 50분이 돼가네요. 제가 법문 때마다, 근데 오늘 법문은 희한하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신이 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웃긴 소리를 안 해도 이렇게 재밌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법문 때마다 꼭 한 번은 빵 터지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 두 번 다 빵 터지더라고.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국어 문제에 답을 초등학생이 어떻게 썼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른다.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힌트는 가. 끝자가 내자인데 끝자가 가예요. 뭐예요? 이 고성방가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뭐라 썼는지 맞추는 거예요. 아빠인가? 그렇죠. 이 정도 터져야 이 정도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속 해오던 건데 계속 터져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이것도 한번 한 건데,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와가지고 나눠줬어요. 줬는데, 바꿔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걸 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새로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뭐 백두산을 보고 웅장하다 생각하는지 이러겠는데, 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엄마 뱃살. 야,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고구려의 시조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탄다 하여 이렇게 불리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초등학생이 쓴 답이에요. 송일구. 초등학생이 쓴 답이 송일구예요. 송일구. 원래 답은 주몽인데, 원래 답은 주몽인데 초등학생이 송일구라고 썼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다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엿도 받아가서 드시고, 그리고 과일도 받아가서 드시고, 또 팥죽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